유튜브에서 보아 씨하고 우리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님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클립을 봤어요. 근데 네. 그 클립도 되게 재밌었는데 댓글이 네. 나는 태어나서 이수만 쌤이 움직이고 말하는 거 처음 봤어. 근데 전 너무 그게 충격인 게 사실 제 네. 시대 때는 우리 프로듀서님께서 정말 최고의 MC였어요. 아, 그렇죠. 네. 정말 기억을 생생하게 하거든요. 정말 되게 스마트한 유머 감각이 있으셨고 MC를 보면은 MC면 이수만 막 이랬던 시대가 있었는데 움직이고 말하는 거 처음 봤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사진으로만 보면 네, 참고 사진. 맞아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방송에 안 나오셨구나. K-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 세계로 펴져나가고 발전되는 그 과정 중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성장했는지 또 다른 요소가 있다면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했을 때 곤란을 겪었던 것이 산업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 못할 수 있구나, 이것이. 제가 현진영이를 하고 나서 그런 걸 굉장히 더 많이 느껴서 H.O.T를 성공할 때부터는 어떤 더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해야 되겠다. 20여 년 동안을 하면서 이게 한 단계가 있었기도 합니다. 일단 목표가 수출이었습니다. 일단 수출을 해야 산업적인 시스템도 만들 수 있고 또는 산업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또 수출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그런 일이어서 한국에서 일단 수준 높은 음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전 DJ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외국의 음악들을 너무 잘 알고는 있었다는 것이 좋은 점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수출의 단계. 그래서 수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것이 성공하면서 2차 단계는 그 합작이라는 걸 하게 되죠. 중국, 일본 등 해외 출신의 유명하게 될 수 있는 멤버를 캐스팅해서 저희가 트레이닝을 시키고 또 프로듀싱을 해서 한국 멤버들과 함께 하나의 팀으로 데뷔하는 것을 시도했었고요. 한 단계 성장한 3단계, 바로 이제 현지화, 로컬라이즈드 하는 그런 전략이었죠. 이제는 아예 그 현지 멤버들로만 구성된 그런 그룹을 만드는 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물론 계속적으로 노력이 있었지만 뭔가 하나 이거에 약간 트리거가 되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런 우리의 발전과 점점 문화가 우리의 K-팝을 사랑하게 되는 그 즈음에 한 2009년에서 2010년? 그때 트위터, 페이스북, SNS 플랫폼의 발달하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유튜브의 SM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이전에는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는 미주, 유럽 지역에는 사실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인터넷, SNS의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 누구든 쉽게 이렇게 영상을 접할 수 있고 보게 되고 관심만 생기면 열정이 생기고 자꾸 K-팝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한국의 K-팝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게 돼서 그 SNS의 발달이 터닝 포인트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한 가수가 앨범을 냈을 때 여기 먼저 오픈이 아니라 선공개가 아니라 그냥 유튜브에 딱 올리면 한꺼번에 퍼져나가는 거니까 그 효과가 확실히 유통적인 면에서 국가 간 장벽을 무너뜨리고 좀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나. 그러면 그 어떤 면에서는 트리거 포인트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20년이라는 게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오프라인으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 금융시장에서도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하시는 회사를 비롯해서 굉장히 큰 위기라고 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공연을 못 하니까요. 그렇죠. 행사도 못 하고. 그런데 그게 좀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를 가진 회사들은 그냥 온라인상에서 공연을 하고 그 온라인상에서 공연을 하니까 이게 그 매출도 그렇지만 원가 구조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효율적인 구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비욘드 라이브를 올해 1월에 무료로 전 세계에 오픈을 했습니다. 비욘드 라이브라는 것은 이런 언택트 콘서트를 전 세계 처음으로 한 콘서트입니다. 전 세계 처음으로 하면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디지털 시대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인 물리적으로 직접 가서 막 시간과 뭐 비행기 기름값 들이면서 가고 거기서 뭘 먹고 막 이러는
그런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비대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공연이 도리어 컨텐츠를 더 화려하게 AR, VR을 활용하면서 XR까지 활용하면서 무대와 같이 어우러지는 굉장히 멋있는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미 준비를 했었던 것인데 이것이 팬데믹 현상의 코로나가 오면서 저희가 제일 먼저 제일 빨리 전 세계에서 보여줄 수 있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올해 1월 달 들어서면서 바로 전 세계에 보여줬을 때 동시 접속자 수가 비유 수가 뭐 3,500만이 넘는 3,560만이 넘는 그런 클릭 수를 우리가 갖게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가장 큰 공연을 전 세계에 하게 되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좋게 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공감합니다. 답이 됐나요? 사실 그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정말 빠르게 이 온라인 유료 공연 플랫폼을 내놓는 걸 보고 와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바로 내놓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거기에 또 AR, VR을 접목시키신 것 같은데 이전의 영상들을 보면 궤도 분장을 하고 뭐 할로윈 파티를 함께 하신다던가 아니면 아티스트들의 그런 온라인 자체 제작 영상에 소탈하게 나오셔서 대화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혹시 최근의 트렌디함? 이런 유행의 변화들을 놓치지 않기 위한 총괄 프로듀서님만의 방법이신지 궁금해요.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K-팝이라고 하는 음악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뭐 박진영 프로듀서로 볼 때도 그 레인 B라고 하는 훌륭한 그런 가수를 같이 서로 협업해서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B가 나와서 뭐 박진영 씨한테 막 형 그러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속마음이셨구나. 예, 그래서 그 참 부러워요. 제가 그 참 부럽고 제가 박진영 씨 만나가지고 야 참 부럽다 그랬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해서 그런지 형이라고 안 그래요. 뭐 요즘은 심지어 뭐 우리 그 동방신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윤호 씨가 그 저한테 윤호가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아버지가 됐는데 형 아버지 뭐 은근히 명예롭고 존경받는 것 같은데도 가만히 보면 많이 늙으셨어요. 우리 세대가 아니에요. 이러는 거의 메시지를 저한테 분명히 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이러한 새로운 것들이 탄생되고 하려면 아무래도 제가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그 할로윈 파티 같은 무도회 같은 것도 만들고 우리가 분장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재미도 가지면서 얘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가수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마 좀 그렇게 보이신 게 아닌가. 네. 지금까지 또 수없이 많은 K-팝 스타를 이미 만드신 어떤 마이다스의 손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요. 그 가운데에서 실패한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들으면 좀 속상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제가 맨 처음에 H.O.T로 해외를 나가려고 생각을 했었고 그것이 중국을 나가다 보니까 앞으로의 그 전 세계 마켓은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가장 큰 마켓이 될 거고 그 당시에는 또 일본이 가장 큰 마켓이고 지금도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마켓이 일본에 있죠. 그래서 자 미래에 어차피 한판 싸움을 벌일 거라면 일본 가서 한번 직접 해보자 이렇게 되고 거기 갔을 때 SES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목표를 두고 일본 말을 하는 그런 멤버를 또 찾게 되고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 젊은이들이 너는 뭐 한국에서 그런 음악 뭐 해서 좀 니들은 좋아했겠지. 근데 여기는 그런 음악 안 돼. 그런 음악은 안 통해. 뭐 이런 분위기.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도 심각하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I'm Your Girl로 데뷔를 하자. 또 제가 프로듀싱하는 걸로 음악을 데뷔하자 그랬을 때 음악? 너희들은 너희들한테 그런 거지. 근데 이 아이들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우리의 음악을 줘서 할게. 프로듀싱은 네가 하지 마. 이렇게 되면서 그래도 일본에 나가야지 그러면서 했는데 그것이 실패가 되는 그거를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프로듀싱과 내가 하는 그러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맞는 게 아닐까 뼈저리게 느끼면서 제가 프로듀싱을 해야 되겠다 감히 그렇게 하면서 제가 프로듀싱 할 수 있는 회사를 찾고 더군다나 댄스를 이해하는 그런 회사를 찾고 그래서 에이벡스의 회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보아를 런칭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SES의 노력으로 또 보아도 성공을 하게 되는 SES 미안합니다 오늘 혹시 보고 계시면 그래서 SES의 노력으로 우리가 보아가 됐고 또 보아가 미국을 가서 처음에 또 길을 열고 했던 것들이 또 지금의 어떻게 보면 우리 K-팝의 미국의 앞일을 열어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아도 첫 번째, 두 번째 곡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때 돈을 벌었던 게 20억이었었는데 그 20억을 전부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데 한 40억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에이벡스한테도 투자하라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사인 에이벡스도 보아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하겠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러면서 설득을 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보아 같은 좋은 아티스트는 앞으로 10년이 가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걸 믿어달라. 성공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린 이런 친구와 같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뿌듯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했던 것이 Listen to My Heart이라는 곡이 너무너무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고 정말로 이런 것이 성공인가? 이런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뭐 더 많이 잘 됐기 때문에 또 우리의 지금 다른 프로듀서들도 다른 그 K-팝의 주자들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을 그래도 성공하지 못하고 끝내서 다른 사람이 성공한 것보다는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자,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AI, 뭐 바이오, 나노테크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미래로 보고 있는 표방되는 그런 미래입니다. 그런 신기술로 만들어가는 뉴 노멀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저는 그 컬처 테크놀로지 그런 문화 기술로 K-팝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 그 에스파를 내면서 뭐 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그런 가상현실과 이제 우리의 현실 양쪽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팀을 저희가 발표하게 됐습니다. 미래는 AI와 셀러브리티의 세상이다. 그러면 셀러브리티도 셀러브리티 아바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바타가 우리를 대신하는 어쩌면 너무너무 잘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저희의 그 비서 또는 친구 이런 역할을 하는 AI가 우리의 친구들을 대신할 거고 우리의 비서들을 대신할 것이라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아바타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 남들은 하나씩 가질까 말까 하는데 그러한 요즘에 미리 한 10명의 아바타를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5억의 인구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5억의 인구를 갖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시장성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늘어갈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늘 열세에 있었던 우리 한 1억 정도는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켓이 형성이 되고 우리가 산업을 하려면 한 1억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경제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5억이라는 인구를 갖고 있고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만든다면 그러한 프로듀싱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된다면 우리나라는 왜 G4가 안 되겠습니까? 왜 G3가 안 되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조만간 셀러브리티 AI 로봇과 살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계속 듣고 또 우리 총괄 프로듀서님 말씀을 듣고 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요. 미래에 이런 것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했고 그래서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님이 하시는 게 미래가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아가 유럽이나 미국으로 진출하는 그런데 사실 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것도 인정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조만간 그 중국의 문이 다시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과 예측도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중국 시장이 열리면 다시 K-팝을 비롯한 이 K-컬처가 굉장히 다시 제2의 부흥기를 맞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예측도 금융시장에서 또 하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은 지금 13억입니다. 이런 시장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없는 시장이고요.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또 중국은 반대로 우리의 것을 받아들이고 좀 더 발전시키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프로듀서들은 우리 박진영 씨, 뭐 방시혁 씨, 저도 포함해서요. 그런 프로듀서들이 직접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전수해주고 실제로 거기에 인재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1등을 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인 프로듀싱의 시대이고 우리는 프로듀서의 나라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가서 전 세계에 1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곧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또 그만큼 우리를 받아들이고 또 전 세계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것으로 더 한층 그것을 새로운 크로스오버적인 퓨전적인 걸 만들어서 전 세계에 낼 수 있는 아시아의 동양의 할리우드를 만드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적으로 또 아날로그적으로 오프라인 쪽에서 봤을 때는 베이징이나 샹하이가 그렇게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가서도 해야 되고 또 어찌 보면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버추얼적인 것도 그만큼 이제 더 중요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버추얼적으로 이것을 또 이끄는 그러한 프로듀싱의 나라가 된다면 이 문화적으로는 한국이 전 세계에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는 없을까 이렇게 한번 꿈을 꿔봅니다.